그래서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당의 한덕수 단일화, 즉 한덕수에게 모든 후보 교체 시켜서 한덕수로 가려고 했던 당내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정권 때 국민의힘당이 보여줬던 계엄에 대한 옹호,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옹호, 그런 것들, 그리고 윤석열의 출당, 그리고 제명, 그것을 시키지 못했던 국민의힘당에 대해 정말 반성의 목소리를 김문수가 내고, 정말 국민의힘당이 자문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당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았고 우리가 자문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완전히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렇게 해야만이 한동훈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후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나가서 김문수를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봐서라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말과 지금 후보자 김문수의 말이 서로가 어긋나는 겁니다. 어긋나니까 안 되는 거죠. 한덕수는 뭐 자기도 나이도 있고 한덕수는 뭐 도우지 않겠죠. 이제 한덕수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나서지 않을 거고, 한동훈 이제 김문수를 밟아야 되니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제 판단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잘못들, 국민의힘당의 엄청난 실정들을 실질적으로 김문수의 입으로, 김문수 후보의 입으로 얘기를 끌어내야 돼요. 누가? 한동훈이가 그걸 끌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가 말했던 저의 개인적 판단, 바로 신당입니다. 대선 후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 전국을 주도해 가겠다, 보수 진영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개혁신당과의 빅텐트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빅텐트, 그것도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빅텐트를 바라지 않을 거고, 이준석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 빅텐트로는 거의 찢어진 텐트 되는 거고요. 허상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김문수는 지금 상태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일부 극우 세력들이 자기들이 아직도 그 꿈을 못 걷고 자기는 대구, 경북, 경남, 부산 90% 가까이 아주 과거처럼 아주 강력히 응원해주고, 거기에 충북 지역에, 충남 지역에 스포트를 받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는 다시 어게인 경남, 경북을 다시 노릴 거고, 이번 주까지는 무조건 서울에서 수도권 중심 강하게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거의 일주일 내내 대구, 경북 지역을 돌고 경남 지역을 돌고 부산을 돌 겁니다. 그리고 막판은 여러분 충청도를 향해서 달릴 겁니다. 그래서 영남권의 결집을 이끌어내고 자기는, 그리고 나서 충청민들에게 선택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가 살 수 있다는 마지막 전략을 짜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한동훈은 거기에 얼마나 응해줄 것인가, 얼마나 그게 응해줄 것인가. 응해주지 않죠. 왜? 내심 저는 한동훈은 김문수의 낙선을 바라고 있다. 제가 개인적 판단은요, 이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당이 박살이 나야 완전히 처참히 무너지고, 그 결과를, 정당성을 가지고 한동훈은 봐라, 내가 말했던 것이 맞지 않느냐, 내가 말했던 거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당은 박살났다. 그래서 국민의힘당 내에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출마 내지는 저울질 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삐끗한다든지 뭔가가 또 자기를 또 다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면, 그때는 준비해왔던, 내가 볼 때는 준비되어 있던 신당론을 들고 나와서, 그러면 이제는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왜? 지금의 국민의힘당은 희망이 없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안 된다. 정말 진정한 보수, 자기는 정말 보수를, 진짜 보수를 부르짖으면서 다시 신당을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저께 이어서 오늘 또 다시 한동훈의 신당론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한동훈은 이 선거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나서더라도 아주 미연적으로 나설 거고, 계속 김문수의 윤석열에 대한 옹호,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사과,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 김문수의 대선의 패배, 그것도 좀 처절히 좀 무너지길 바랐겠죠.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대선 후에 자기의 정치 행보를 계산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 차기 대선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당 내부의 당권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저는 보입니다. 저는 나경원의 도전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경원이 도전할 겁니다. 나경원의 도전. 그리고 안철수의 도전. 김용태도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용태를 끝까지 국민의힘당에서 밀고 가겠습니까? 김용태론으로 가져갈까요? 오히려 김용태는 아딱 잘못하면 한동훈과 손잡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과 나경원은 째진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자는 권성동, 권영세는 뒤로대고 물러날 겁니다. 책임을 지고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여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 끝. 그러면 새롭게 그래도 얼굴 반대기 두꺼운 나경원을 비롯한 나경원과 함께했던 일당들, 그나마 뒤에서 다시 한번 이 선으로 윤석열과 손잡을 수 있는 인간들의 어게인 윤석열로 나경원이 전면에 서면서 다시 돌아오는 윤석열, 국민의힘당 내부에 스물스물 끼어오는,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어게인 윤석열 국민의힘당으로 다시 재편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절연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은 떨어져 나가서 신당론으로 가고 작은 집 차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국민의힘당의 향후 대선 후 행보는 그렇게 그려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주제처럼 여러분들 왜 국짐을 떠나는가? 김상욱도, 여러분 허나도 결국은 다 국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으로 갔다가 개혁신당에서도 떨어져 나오죠. 그런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당은 달리 볼 수 있느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당은 달리 볼 수가 없다. 한 나무에서 났다. 한 나무에서 난 한 가지, 한 부모 밑에 서로가 형제다. 그래서 결국은 째질 수가 없는 정당.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끝까지 개혁을 부르짖을 수가 없다. 왜? 개혁을 부르짖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그냥 이겨서 이제 저물 겁니다. 다시 복당의 길로 갈 수가 있죠. 갈 겁니다. 개혁신당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개혁신당은 최종 득표는 7%, 8%대가 무너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에서 6%가 나올 겁니다. 5.5%, 6%, 6, 7자 못 그립니다. 7 그릴 수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5%에서 6% 그 사이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개혁신당은 이제 폭망의 길로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허나 대표와 김용남 의원 그리고 다른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이 전부 민주당으로 들어가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 정말 합리적 보수가 민주당이 자리 잡겠죠. 지금은 그 작업이 거의 왕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상욱도 왜 허나도 지금까지 다 보면 다 국민의힘당을 떠나잖아요. 국민의힘당에 돌아가는 거는 정말 정신머리 쑥 빠진 양향자 같은 사람만 가죠. 근데 양향자도 과연 국민의힘당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한동훈을 따라서 나간다. 왜 그들은 국진당을 떠나는가? 왜 지금까지 떠나왔는가? 국민의힘당에 희망이 없죠. 국민의힘당에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왜 희망이 없느냐? 바로 극우 세력들에게 잠식되었다. 그 전에 윤석열에 잠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그 마귀와 같은 아기가 그대로 그 기운이 아직도 윤석열과 절연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에 의하여 윤석열 사당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눈치 보기, 정당 기능을 상실했죠.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정당으로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장담할게요. 한 발도 앞으로 국민의힘당 못 나갑니다. 여기서 멈추면 과거처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못 나갑니다, 여러분.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국민적 정서, 국민들의 바램,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당은 샤타 내려라. 국민의힘당은 문을 닫는 거. 국민의힘당은 스스로 해체하는 거. 만약에 국민의힘당이 스스로 해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열망으로 국민의힘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의해서 헌재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정당으로 전략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긴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네, 맞습니다. 네, 수석 대변인도 하셨고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청과시장의 맏딸이자
전 개혁신당의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보수에 대해서 고민했던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개혁 보수를 희망하며 이준석 후보와 제3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배지를 떼가면서 그를 믿었고 그렇게 확실한 새정치를 설계해보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의 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나오는 데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두렵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재명 후보가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 당대표는 사실 제가 반대쪽에 있는 대표임에도 1년 동안 같은 태도와 배려 그리고 실행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합과 책임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지금 필요한 리더는 책임감, 실행,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곳 영등포는 저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의미 있는 곳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고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어쩌면 저에게도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무례한 무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함에 저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뺄셈 정치를 하지 않고 덧셈 정치를 하는 후보 누굽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저 부탁드립니다. 진짜 정치, 진짜 개혁, 진짜 국민만 바라보는 대한민국 꼭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미력 하나마 우리 후보님과 그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